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문희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일면 소개를 하기 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전해드립니다. 조금 전 인도가 카슈미르 등 9곳에 대해서 이 미사일을 폭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왜 이러냐? 인도령인 카슈미르에서 얼마 전에 관광객들이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았었죠. 그런데 인도는 이 무장 세력 뒤에 파키스탄이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현재 파키스탄의 9곳에 대해서 미사일 폭격을 했다라는 건데 이 9개 지역에 대한 공습 이 현재 최소 3명이 숨졌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AP 보도에 따르면 파키스탄 공군이 이제 인도의 전투기를 또 2대를 격추를 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지금 피해 상황이 좀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살짝 또 소강 상태다라는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추가적인 속보가 또 들어오면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면 들어가 볼까요? 경향입니다. 전당원 단일화 찬반 투표, 김 일정 중단입니다. 네, 지금 현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놓고 계속 충돌하고 있는 상태죠. 문제는 이 충돌이 갈수록 악화일로를 걷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왜? 당에서는 자꾸 이러면 전당원 단일화 관련해서 찬반 투표할 겁니다. 실제 오늘 실시를 한다라고 하죠. 오늘 단일화 찬반 투표 실제 들어간다라는 거고 이런 얘기를 들은 이 김문수 후보는 나 더 이상 못해. 일정 중단하고 서울로 올라갈 거야 라고 실제 현재 서울에 올라와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대선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려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죠. 이런 가운데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일정 중단했던 김문수 오늘 한덕수와 독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이 일정을 중단했었는데 어제 김문수 후보가 늦은 밤 10시가 넘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김문수 후보가 이 한덕수 후보랑 독대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얘기, 단일화 관련해서 불필요한 논쟁은 없어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단일화 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당원 찬반 여론조사 한다고 하는데 이거 중단하십시오. 라고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대체 하루 사이에 무슨 일들이 이렇게나 많이 벌어진 거야?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이 얘기를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민주당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 강행, 법 발효 땐 이재명 면소다. 면소가 뭐냐? 처벌할 법 조항이 없어서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걸 면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민주당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을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행안위를 열고 엄밀히 말하면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허위사실 관련한 이 공직선거법. 현재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심에서 이 판단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 사안이죠. 그래서 그 법을 개정을 할 생각인 이 개정을 오늘 행안위에서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더불어서 오늘 법사위도 열리죠. 법사위가 열리면 더불어서 현재 이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도 재판을 이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러한 움직임을 두고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이재명 재판 방탄법안 속출, 민주당 입법 만능주의, 이 비판이 일고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에 이례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반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최종 서명하러 갔는데 체코 원전 날벼락이다. 이 우리나라 한수원, 이 한국 수력 원자력 한수원이 체코 원전 요거 따냈습니다라는 기쁜 소식이에요라고 저희도 소개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 서명하러 사인하러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 타고 가던 중에 들려온 소식이 뭐냐. 체코 법원에서 이거 중단하세요라는 결정이 내려졌다라는 거죠. 왜?
한수원이 체코 원전을 두고서 프랑스 전력공사랑 같이 이 갈등을 빚고 있었었죠. 관련해서 프랑스 전력공사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게 받아들여졌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아니 날벼락이냐라고 말을 하기에는 가처분 인용 가능성을 전혀 몰랐던 거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보입니다. 웅장해 보이는 이곳, 여기가 어디냐? 바티칸 성당이죠. 요 앞에 이 베드로, 성 베드로 광장이 있는데 여기 지금 자세히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둑어둑한데 여기 지금 취재진이 잔뜩 몰려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지금 현지 시각으로 7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콘클라베가 교황을 뽑는 거죠. 교황을 뽑는 콘클라베가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이 교황 후보가 된 추기경 133명이 현재 바티칸에 도착해 있는 상태다라는 건데, 그럼 도착해서 콘클라베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음 사진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렇게 추기경들이 다 일제히 모여서 투표를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진은 지난 2013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었던 바로 그때의 콘클라베 때의 모습입니다. 한 12년 전인 거죠. 추기경 133명 중에 3분의 2가 동의하는 인물이 나올 때까지, 만약에 선출이 되면 굴뚝에 흰 연기가 올라가고요. 안 되면 검은 연기가 올라가서 흰 연기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콘클라베 투표를 한다라는 건데, 이번엔 누가 될지 그리고 며칠이 걸릴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숨바꼭질입니다. 대체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볼까요? 권영세, 권성동, 김 만날 것, 대구행 기차 타자, 김 일정 접고 서울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네.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두고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당 지도부 지금 대립 아닌 대립 국면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가 보시는 것처럼 숨바꼭질 아닌 숨바꼭질을 어제 했다고 해요. 관련 영상 잠깐 보고 오실까요? 김문수 후보님께서 스스로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일화에 대한 확실한 약속, 한덕수 후보를 먼저 찾아보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은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우리 당과 우리 후보를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우리는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할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선출을 했는데 배신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는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저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현재 TK를 돌면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었던 김문수 후보를 만나러 대구행 KTX를 탔습니다. 타고 가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 얘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이제 당의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은 경선은 왜 세 차례나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 경선 후보로서 하고 있는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을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의총 오늘 참석하시나요? 네, 지금 당 지도부가 대구로 나 만나러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일정 중단하고 서울 올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권성동, 권영세, 이 쌍권 지도부 결국
대구 내려가다가 중간에 대전에서 내려서 다시 서울로 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어제 동선을 좀 같이 볼까요? 이랬다라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했고 여기에서 얘기가 모아진 게 아니 지도부가 좀 직접 먼저 가서 후보를 만나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라고 동대구역행 KTX를 탔는데 타고 가던 중에 여길 좀 볼까요? 김문수 후보 오전 10시 경북 영덕 그리고 오후 1시 20분 포항죽도시장 거쳐서 오후 4시 10분에 경주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에서 3시 50분에 KTX 탔다고 나 만나러 소식을 듣고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서울로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 다시 서울 올라왔다는 얘기 어쩔 수 없이 오후 4시 50분에 권성동, 권영세 두 사람 대전역에서 하차하고 여기서 입석표 끊어서 서울역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못 만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윤경호 위원님. 지금 김문수 후보는 지도부가 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 지도부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만나질 않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기 숨바꼭질 맞나 아니면 서로의 저희를 알고도 저런 행동을 하는 건가 보는 사람들은 의아해하죠. 김문수 후보가 경주에서 한 얘기 중에 들어있을 것 같아요. 이럴 거면 경선 뭐하러 했냐. 반면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약속을 지켜라. 그 약속을 믿고 당원들이 투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전에 김문수 후보든 아니면 다른 새 후보든 지금 지난 일이지만 그러면 한동훈 후보까지 좁혀서 두 사람은 경선에서 뽑히자 말자 단일화 논의를 바로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 나 양보하겠다. 그 약속을 했느냐? 전 그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걸 그냥 까놓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거짓말과 숨바꼭질 뭐 이런 얘기만 계속 그리고 베일에 가려지는 거죠. 네. 정리 한 번만 하자면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게 뭐냐?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게 어떻게 확보가 되느냐? 이런 원천적인 질문을 지금 던지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김문수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얘기했었던 단일화와 당 지도부, 이 국민의힘의 의원들, 당원들이 생각했었던 그 단일화가 서로 같은 거였었느냐? 실제로 이 당에서는 이 후보가 되면 양보를 뭐 하겠다라는 취지로 해석을 했었던 거 아니겠느냐? 양쪽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른 것 같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기습적으로 전국이랑 전당대회를 좀 소집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 나 끌어내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약간 단초를 좀 꼽아본다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지난 6일 0시에 새벽에 이 실제 비대위가 이 비대위를 긴급으로 열고 뭐를 의결을 했느냐. 전국이랑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지금 보면 6일 0시에 비대위를 열고 앞으로 있을 뭐 8일이나 9일 상간에 전국위원회를 열고 10일 그리고 11일 상간에 전당대회를 하겠다라고 대략적으로 일단 의결만 해놨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이거 나 끌어내리려고 전당대회 전국위까지 여는 거 아니야 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양수 사무총장이 요거 좀 억울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도 의결을 했는데 이유는 뭐냐면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뭐 여론조사나 경선에서 이긴다면 그분을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전당대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 절차인 것이지 당헌 당규를 개정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교체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오히려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 같기 때문에 보통 정당에서는 상정하지 않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사무총장이 저한테 사실은 전화를 한번 주셔서 그 왜 그렇게 한 거냐라고 물어봐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양수 사무총장 얘기는 이거죠.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랑 단일화를 한다고 했는데 단일화를 해서 선거운동을 가려고 할 때 그렇게 보려면 행정적으로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되려면 전당대회를 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려면 전당대회를 열기 최소 5일 전에는 공지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소집 공고를 내야만 되는 건데 그걸 역추산으로 해보면 최소한 대략 이때쯤은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8일에서 11일 사이에 어딘가에 전국위원회를 일단 여는 걸로 해놓고 11일에서 11일 중에 전당대회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거다. 왜? 11일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가 돼서 한덕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등록을 하려면 역순으로 따졌을 때 이때 5일 전, 최소 5일 전에는 공고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거 왜 나한테 안 물어봤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좀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건데 최수영 의원님, 김문수 후보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정말 몰라서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냐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에는 이 김문수 후보의 워딩 중에 기습적으로라는 표현을 썼어요. 기습적으로.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허를 찔렸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 뭐냐면 사전에 상의가 없었던 것도 분명하고 그럼 이양수 총장 얘기대로라면 그걸 왜 했어요라고 물어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얘기인데 물어보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건 좀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전국위원회가 뇌관이었던 것 같아요. 전국위원회가 당원 당규를 개정할 수 있거든요. 네. 전국위원회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이를테면은 뭐 후보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삽입. 물론 이양수 사무총장은 그렇게 할 경우는 전혀 없다. 그건 우리 당을 스스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거라고 했지만 어쨌든 조율이 안 됐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당의 대선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 건 다 아는데 심지어도 이게 당무잖아요. 이 당무를 사전에 보고하거나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오해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기싸움과 숨바꼭질의 원인은 그겁니다. 한쪽은 채권자 채무자의 입장이 된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에게 채무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단일화 빚진 거 아니냐. 네. 당신이 그 후보 때 공헌했으니까. 그런데 후보 입장에서는 최소한 내가 당선됐으면 선대위 구성권이라도 주고 그다음에 나한테 채무를 요구해야지. 아니 되자마자 바로 하루아침에 이부자리 접듯이 날 후보 자리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냐. 이게 충돌 지점인 것 같아요. 아하. 지금 사실상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입장에서 생각이 다르지는 않지만 상호 간에 좀 오해도 좀 섞여 있고 좀 즉각적으로 좀 재촉하는 국민의힘의 서운한 감정을 느낀 게 좀 주요하게 지금 이 갈등 국면의 핵심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결국 전국위가 좀 단초가 된 것 같다. 여기에서 당원 당규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전국위를 기습적으로 이 열기로 의결을 한 거가 단초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6일 0시에 있었던 비대위가 갈등이 시작인 거냐가 되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6일 0시가 아니라 지난 3일 전당대회에서 선출이 된 직후부터 갈등이 시작됐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준석, 황교안까지 빅텐트. 당은 한덕수가 가장 중요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양쪽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죠. 여기를 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직후인 3일 오후 7시 무렵, 전당대회 끝나고 거의 뭐 바로죠. 지난 3일 저녁 7시 무렵 약 3시간 전에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캠프 사무실로 돌아온 시점, 이때 권영세, 권성동, 이양수 사무총장 등의 당 지도부가 캠프에 갔고 김문수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비서실장인 김재원 그리고 박수영 의원까지 다 같이 해서 약식 회의가 열렸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김재원 비서실장이 얘기하기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자리에서 7일까지 단일화를 완료해야 홍보물 등등 선거용품을 다 계약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7일까지는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라고 우리한테 강압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게 김문수 측, 이 김재원 실장의 얘기인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보면 여기에서 또 이 지도부가 결심 사항을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길 좀 보겠습니다. 당 관계자들 설명은 좀 다르다. 결심 사항이란 제목의 문건을
이 결심 사항이란 제목이 적힌 문건을 건네받은 김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 사무총장을 다 교체하는 방안을 일방 통보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 윤경호 위원님, 갈등의 시작은 선출된 직후부터 나온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결심 사항 주고 아니에요, 단일화 일단부터 먼저 하세요라는 입장이 완전히 갈렸습니다. 뭐 나타나는 말도 그렇지만 뭐 김문수 후보의 주장에 의하면 네. 후보로서 사진 찍으러 갔더니 김문수와 함께 뭐 이런 문구 하나도 없고 흔히 말하는 백드롭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더군다나 기다렸다는 듯이 한덕수 후보가 같은 곳에서 사진을 찍었더라. 그 얘기는 지금 한덕수 후보가 이미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나요? 라고 되물을 만큼이나 그러니까 그림을 다 그려놓고 김문수라는 세 차례에 걸친 경선을 통해서 뽑은 후보를 완전히 허수아비 내지는 꼭두각시 뭐 이런 걸로 만든 거 아니냐. 그러면 아까 제가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주인공들에게 모두 다 당신들은 정말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즉 그 완장을 차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냐라고 아마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거긴 제도권 내에 있는 정당이잖아요. 국고보조금이 몇백억이 지원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절차를 지켜야 되는 거고 결과만 만들어내면 그 절차나 과정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도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큰 오산일 겁니다. 왜? 아니 현재 대통령을 배출했던 집권 여당이었던 정당이고 네. 현재 108명의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원내 제2당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또 일반 국민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점을 왜 조금이라도 생각하지 않을까? 결과만 본인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내면 절차나 과정은 그냥 무시해도 뭉개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몰아세우는 듯한 이런 상황이 이 공당으로서 맞는 거냐라고 좀 쓴소리를 지금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 갈등은 선출된 직후, 선출되고 한 3시간 뒤에 만났을 그 시점부터 바로 좀 이 갈등의 씨앗은 벌써 뿌려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지금 요 부분을 좀 볼까요? 그것만 달랐던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번 선거 모두 하나가 돼서 이겨야 된다라고 당 지도부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해야 하죠. 한덕수, 이낙연, 이준석은 물론이고 황교안까지 다 합쳐서 빅텐트로 합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황교안이 왜 나오지라고 당황한 지도부가 제일 중요한 게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아닙니까? 라고 묻자 여기가 한덕수당입니까? 라는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최수영 위원님, 사실 이게 단일화를 어디까지 할 거냐에 대한 생각 차이로 좀 볼 수가 있긴 한데 어쨌거나 단일화 하자는 생각은 양쪽이 다 같긴 같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그럼 이낙연, 한덕수, 뭐 이준석 등등 다 한꺼번에 원샷 원킬로 단일화를 하자라는 생각인 걸까요? 저는 어제 사실 이걸 보면서 네. 한 노래 구절이 떠올랐어요. 한때 유행했던 노래인데 네. 사랑의 미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미로. 가사가 사랑의 미로는 가사가 네. 그토록 다짐을 했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입니다. 근데 그토록 다짐을 했건만 단일화는 알 수 없어요. 저는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 얘기했죠. 네.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하겠다고 지금 본인 얘기했어요. 그래서 김덕수도 어떻고 을지문덕 얘기도 막 그쵸. 돌았어요. 그러니까 믿었겠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건 무조건 김 후보가 되고 나면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는 무조건 이게 성사되는구나. 시간만 문제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김문수 후보가 들고 나오는 거는 전체 이른바 그랜드 텐트 단일화였어 내가 생각한 거. 네. 당신들이 얘기한 순차적 단일화는 한 부분이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는 맞아요. 근데 각자의 생각이 다른 거죠. 국민의힘 지도부가 전 굉장히 나이브하게 이 문제를 받아들인 걸로 봐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갈등 중에 하나 원인은 단일화는 보는 시각, 이거는 또 승리를 향한 시각, 승리를 향한 전략 전술이 다 달라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파고를 넘기가 쉽지가 않아 보여요. 오늘 좀 여러 가지가 좀 예정돼 있긴 하지만 저는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양측 간에 아주 정교한 물밑조율이 없으면 이게 뭐 후보가 탑다운 방식으로 해결된 문제일까라는 자꾸 의구심이 드네요. 네. 지금 이게
첫 단추부터 양쪽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정의, 개념부터 다른데 이게 정교하게 서로 간에 많은 대화와 물밑 대화가 있지 않은 이상해야 이게 과연 탑다운 방식으로 한 번에 풀릴 수 있을 것이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저희가 쭉 드리는 말씀을 보면 아이고 갈수록 첩첩산중이로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꽤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이게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당 지도부 단일화 찬반 투표 전대 소집 김 비대위 해상권 거론입니다. 네, 지금 김문수 후보가 비대위 해상권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에서 당 지도부도 우리 전당원 찬반 투표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금은 가진 것을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대선 승리 하나만 바라보고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작은 이익에 매달려서 대의를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전 당원께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주인은 당원 여러분들입니다. 당원께서 요구하시는 그 길이 우리 당을 구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어떤 네, 우리 다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야 되니까 전 당원한테 의견을 좀 여쭙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전 당원한테 단일화 여부에 대한 이 여론조사 투표를 지금 실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전 당원 투표를 한다라는 건데 당원 투표로 압박 아닌 압박을 지금 하겠다라는 취지가 지금 보이죠. 오늘 만평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벽에 약간 몰아세워져 있는 듯한 느낌 김문수 후보예요. 왜? 뭐? 이러면서 약간 두려운 듯한 얼굴. 앞에는 누가 있느냐. 권영세, 한덕수, 권성동의 그림자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림자가 뭘 들고 있네. 뭘 들고 있냐. 단일화 확인서를 들고 앞에 섰다라는 거죠. 제목하여 협의입니다. 근데 협의가 그냥 협의라는 물음표가 지금 찍혔어요. 이게 윤경호 의원님 너무 몰아세우는 거 아니야? 라는 취지가 또 살짝 또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저 만평을 처음 봤을 때 저 네. 단일화 확인서라는 네모 저게 도끼로 보였어요. 그림자이지만 그 단일화 확인서 괄호하면 실제 힘은 뭐에서 나오느냐? 여론조사잖아요. 그러면 그 여론조사라는 게 지금은 여론조사라는 게 정치적인 의견의 표출이라고 인정을 하는 전문가, 정치학자 또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여론조사가 정말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거냐? 아니면 왜곡된 게 작용을 한 것도 있느냐? 또 여론조사가 그 순간에 유권자나 국민의 눈을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서 원치 않은 결과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낳은 건 없느냐. 그래서 뭐 2016년에 미국 대선에서는 여론조사가 완전히 엉뚱하게 나온 다음에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반성문도 쓰고 그랬잖아요. 좋습니다. 저게 도끼든 여론조사든 상관없이 저는 공당이 제2당이 과연 절차나 과정을 이렇게 무시하고 결과만을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럴 것 같았으면 차라리 당원 당규든 뭐 아니면 임시 무슨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네. 경선 후보 등록 시점을 뒤로 미뤄가지고 지금 그토록 원하는 한덕수라는 후보를 당에 끌어들여가지고 경선을 차라리 내부에서 치렀으면 그럼 떳떳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절차나 과정에서의 흠결은 보완할 수 있었죠. 결국 이번 선거는 저는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뽑아낸들 뭘 위해서 그럼 단일화를 했느냐 그걸 한번 물어봐야 되죠. 유권자들에게도 우리가 뭘 위해서 단일화를 한 것 같습니까? 라고 냉정하고 솔직하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그게요. 자칫 잘못하면 윤석열이라는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령을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탄핵되고 파면됐습니다. 그거 용인할 수 있습니까? 용인하십니까? 심지어는 찬성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오히려 이런 일도 양단의 질문을 만약에 퍼부어대면 상대가
그러면 뭐라고 답할 거냐.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는 걸 위해서 국민의힘이라는 제2당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공당으로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살짝 그 영상으로도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선거 유세를 다닐 때 김문수 후보의 지지자들 중에서는 뒤에 뭐 플래카드, 피켓 같은 거 이렇게 좀 들고 있죠. 뭐라고 써 있었냐? 양보하지 마세요. 저희 준비돼 있나요? 네, 양보하지 마세요라는 거를 이렇게 들고 흔들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여기 김문수 후보 뒤에 이렇게 지금 손으로 쓴 글씨입니다. 양보하지 마세요. 김문수 후보의 지지자들은 아니 경선으로 뽑혔는데 왜 자꾸 양보하라고 당에서는 얘기하는 거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김문수 후보도 또 호락호락 또 그냥 물러서는 사람이 아니죠. SNS에 뭘 올렸느냐 이걸 올렸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홍준표 전 시장은 당무 우선권은 대선 후보의 정권 행사다. 김문수는 현재 비대위 해체 권한도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그 홍준표 전 시장의 얘기, 이 인터뷰를 자신의 이 SNS에 같이 붙였다라는 거죠. 네. 이 얘기인즉슨 최수영 의원님, 네. 이거 비대위 해산시킬 수 있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그 홍 전 시장의 얘기를 갖다가 네. 링크를 건 것은 내 생각도 이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제 하나 빠진 것 중에 그 입장문 중에요. 오늘 할 일정 중에 낙선한 후보들과 상의를 좀 해보겠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이 얘기는 나 지금 왜 그 후보들에게 나 단일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묻고 이게 지금 당이 나한테 하는 거 맞습니까? 잘하는 일입니까 못하는 일입니까 물으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 답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주목한 거는 단일화 협상 얘기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틀 전이죠. 네. 대구 일정을 첫 잡았잖아요. 전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은 옛날 YS가 내각제 합의 그 파문이 벌어졌을 때 네. 그때 딱 정치적 위기에 봉착하니까 당무를 거부하고 아버지 집이 거제로 갑니다. 네. 그게 딱 갔어요. 그러니까 포항하고 TK를 가니까 포기하지 마세요라는 팻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양보하지 마세요라는 게. 저는 그것도 노린 거라고 봐요. 그리고 1박을 하겠다고 해서 부랴부랴 당지도부가 내려갔잖아요. 네. 그 모든 것들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나를 이준석 혹은 한동훈 동급으로 보지 마라는 이제 함의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런 염두에 두고 TK 지역으로 갔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 그러니까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한테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눈길이 가는 게 갑자기 등장한 홍준표 전 시장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까 본 그 기사와 함께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당이 억지로 대선 후보를 교체하면 경선 출마한 후보들 모두한테 선거 비용 다 변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당원 당규에 의해서 선출된 후보들은 이거 교체하는 절차 본인이 사퇴하지 않고서는 우리 당에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규정 없어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김문수 후보가 찾아오면 만날 거죠?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윤경호 위원님. 홍준표 전 시장 미국 갈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일단 찾아오면 만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오늘 아침 어느 보도에 보니까 아직 출발 안 했다 이렇게 돼 있대요. 근데 홍 시장이 어떻게 보면 날카로운 걸 시작했어요. 대선 후보로 선출된 당사자에게 당무 전권 그거에 거론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또 반박이 나오긴 했대요. 2017년에 그런 규정이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걸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이라고 나서는 권영세 의원도 과연 그런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그래서 완장을 찬 거냐 이런 원천적인 문제 제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게 과연 누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한 기획을 했을까 또는 누가 이런 권한을 누구에게 부여했을까? 그러니까 꼭 이건 어느 쪽을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를 하지 못할 바에는 간접 민주주의 지금 채택했잖아요. 그 간접 민주주의의 가장 효율적인 경험상으로 얻은 제도가 대의제 민주주의 아니에요? 네. 선거 투표를 통해서잖아요. 정당의 이 후보 경선도 선거와 투표를 통해서 했잖아요. 거기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론조사라는 다른 이제 수단이 동원되긴 했지만 그걸 잘 적절히 조화시키는 과정에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결과를 위해서는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을 훼손해서는 나중에 오히려 그걸 잃어버리는, 권위를 잃어버리는 그게 된다. 국민의힘이 단순히 이번 선거만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려면 그런 걸 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전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지금 비대위 해상권 이거 대선 후보한테 있어요. 당무 우선권이 있으니까 라는 이런 얘기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권성동 원내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후보가 비대위 해산 못해요. 그때 홍준표 당시 대표가 만들었는데 이 뒤에 당원 당규가 개정이 됐거든요. 그거 모르고 한 얘기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비대위는 전당대회 수임기구인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비대위를 해체할 권한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권성동 원내대표 어제 저녁 늦게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의원총회를 빨리 끝내고 김문수 후보의 집으로 직접 만나러 찾아갔습니다. 영상으로 볼까요? 후보께서 당 지도부가 더 이상 개입하지 않고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당에서 후보 단일화를 주도하고 싶었겠습니까? 11일 후보 등록 이전에 단일화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에서 그 당이 불가피하게 관여하고 주도하면서 단일화를 하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지도부가 나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지금 한밤중에 김기현 의원도 옆에 있고 박덕흠 의원도 옆에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 서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 못 만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최수영 의원님 분명히 4시 10분에 포항에서 일정 중단하고 이 경주에서 일정 중단하고 올라와서 서울에 8시에 도착을 했다는데 저 시각이 밤 10시 한 30분가량 된 시점이었었는데 대체 김문수 후보는 어디서 뭘 하고 있었던 거냐, 찾아올 걸 예상을 했었던 거냐라는 거죠. 충분히 뭐 예상도 했겠죠. 예상도 하고 그다음에 네. 오늘 밤이 지나기 전에 당에서 어떤 선제적인 그런 시도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예상했으니까 아마 다른 장소에서 측근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겠죠. 권성동 지금 대표 입장에서는 뭐 시간도 정말 일각이어삼추고 그다음에 뭐 이게 지금 이 상황을 더 며칠 끈다는 건 이건 자행에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치킨 게임 양상이에요.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인데 김문수 입장에 지금 여러 가지 입장문이라든가 워딩을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난 후보를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다. 제가 보기에 자꾸 25일 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일 전에 마지막 이제 용지 인쇄 직전까지만 우리가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서두냐. 근데 이제 그거 아까 제가 YS 얘기를 김영삼 전 대통령 얘기를 한 거는 그때 당무거부 사태의 최종 승자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 여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텨서 그때 민정계하고 다른 공화계가 손을 들고 네. 다시 대표로 옹립을 했어요. 그 어떤 사례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때 사례는 근데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많은 당의 지지가 있었고 현역 의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그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굉장히 불리한 구도에 네. 김문수 후보가 과연 벼랑끝 전술을 저 때까지 펼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만일 그때까지 한덕수 후보가 사퇴 안 하면 여권의 그러니까 그 분란, 자중질환이라는 이 결과를 택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김문수 후보도 원하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이번 주 안에 해야 된다는 아마 양쪽이 합의는 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실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참 오늘 그래서 한덕수 후보와의 전격 만남이 네. 가장 중요해져 보이는데 거기서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자꾸 드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네.
오늘 일단 한덕수 후보를 만난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든다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오늘 어제 밤 늦게 김문수 후보로 만나러 간 권성동 원내대표를 못 만났죠. 못 만나고 당내에 뭐라고 공지를 올렸느냐. 오늘 의원총회할 예정입니다라고 공지를 올렸어요. 오늘 의총이 있으니까 근데 다만 시간은 미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오전부터 계속 경내에서 대기를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의원총회를 하긴 할 건데 언제 할지 시간을 못 정했다라는 거. 사실 이게 김문수 후보를 계속 의원총회로 불러서 좀 얘기를 듣자, 의원들의 얘기를 좀 전하자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김문수 후보가 계속 이제 뭐 일정을 이유로 다른 걸 이유로 오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최수영 의원님. 오늘 김문수 후보가 물론 언제가 될지 몰라요. 의총 열리는 게. 의총에 올까요? 의총 안 갑니다. 왜냐하면 네. 의총에서 의총으로 이양수 총장이 얘기한 게 있어요. 의총에서 결론난 사안이 당론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 앉혀놓고 의총에서 결론 내고 우리 했습니다라고 당론 결정하면 따라야 되잖아요. 근데 물론 뭐 후보가 당무 우선권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은 있으니까 설령 또 다른 논쟁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의원들 만나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는 6시에 한덕수 대행부터 만나보겠다고 일단 시간도 벌고 공간도 번 거예요. 서로가 지금 치열한 수싸움이 숨바꼭질 이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수싸움의 결론이 어디까지 갈지 단일화의 미로에 갇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전 김재원 이 비서실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오늘 의총 김문수 후보 참석합니까? 라는 얘기에 참석 여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의원들이랑 상견례는 필요하긴 하지만 이게 과연 오해가 풀리는 자리가 될 것이냐라는 다소 회의적인 느낌도 같이 들어있었다라고 하네요. 오늘 의총 그리고 더불어서 한덕수 후보와의 만남까지도 좀 주목이 됩니다. 그 얘기는 다음 키워드로 좀 알아보죠. 오늘 오후 6시입니다. 오늘 오후 6시에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만난다라는 거죠. 만나서 단일화 논의를 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보셨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뭐 김기현 의원, 박덕흠 의원이 집까지 찾아갔지만 결국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난 상태에서 김문수 후보 서울 모처 어딘가에서 일단 캠프 입장문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느냐.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내일 오후 6시에 한덕수 후보 단독으로 만나기로 독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김문수 후보가 먼저 제안한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 즉시 중단하십시오. 지금부터 전적으로 단일화는 후보가 주도합니다. 또 하나 불필요한 여론조사 이거 당의 화합을 해치는 행위니까 즉각 중단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여론조사라는 거 전 당원 투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오후 6시 김정혁 최고위원님. 오늘 오후 6시에 두 사람 만나서 얘기가 잘 풀릴까요? 어떨까요? 풀렸으면 좋겠지만 잘 안 풀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당장 김문수 후보는 오늘 이제 전당원 상대로 해서 ARS 조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지 말라 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냥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서부터도 또 굉장히 충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 좀 취재를 해보니까 굉장한 감정적인 분노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떨어진 다음에 3시간 만에 다 그 김문수 캠프로 갔었잖아요. 네. 근데 김문수 후보 캠프도 보니까 그 당선됐는데 3시간 만에 빨리 다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문수 후보로서는 이거 뭐 하는 짓이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그 다음날 일요일이었는데 네. 그 일요일 날 의원들이 도와주던 의원들이 아무도 안 왔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아하. 그 당장 원래대로 하자면 축제 분위기가 돼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렇죠. 막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아무도 안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놓고서 그 김문수 후보는 엄청난 김문수 후보와 후보의 측근들은 굉장한 분노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불쏘시개였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인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가 아시다시피 노동운동을 했던 분이고 굉장히 그 고집이나 뭐 강단 이런 게 세다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을 당 지도부가 어떻게 잘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네. 지금 말씀은 잘 되면 좋겠는데 잘 될지는 사실 나도 잘 모르겠다. 퀘스천 마크다. 왜? 갈등의 골이 깊어도 너무 깊더라. 내가 따로 취재해보니까 심지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이 본인 캠프로 왔었던 의원들이 하나도 선거운동 도와주러 오지도 않았다던데 기분이 좋았겠느냐. 나는 불쏘시개였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을 거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오늘 오후 6시에 김문수 후보가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먼저 만나자고 제안을 하고 딱 둘이서만 봅시다. 독대합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저희 MBN 단독 보도가 있었죠.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같이 볼까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 캠프 이 핵심 관계자의 얘기에 따르면 한덕수 예비후보에 대한 예우를 최대한 갖춰서 후보 자진 사퇴를 유도할 거다. 여론조사 이런 거 말고 그냥 얘기해서 물러서십시오. 제가 그 뜻 그대로 받아서 제가 잘 구현하겠습니다. 김문수로 단일화 합시다. 라고 만나서 얘기를 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이승훈 변호사님, 이 얘기 오늘 잘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서로 간에 서로 사퇴하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얘기는 안 될 것 같고 저는 김문수 후보가 좀 특이한 분 같아요. 김문수로 당선된 게 아니잖아요. 김덕수로 당선됐잖아요. 그러면 자신도 홍준표 후보의 표를 뺏어가고 한동훈 후보의 표를 뺏어가고 결국에는 한덕수 후보의 표까지 가져와서 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특이하신 분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짧은 기간으로 보면 동정론을 바랄 거예요. 내가 국민의힘 후보인데 되자마자부터 사퇴하라고 한다? 이거 장치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론의 추이를 보는 것 같은데 당분간은 저게 이제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서 보면 굉장히 나빠 보일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감동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저 당권, 대권 잡겠다라고 서로 싸우는 모습들이 굉장히 무능해 보이고요. 저렇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왜 대선에 나왔나. 저는 차라리 상대에게 후보를 사퇴하지 마시고 민주당의 후보를 양보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은 김문수가 아니라 김덕수로 당선이 된 거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이 뽑아준 국민의힘 뭐 의원들이나 이 당원들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특이한 분이네요. 라는 특이한 분이라는 표현을 지금 또 쓰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일단 서로 한덕수 후보도 김문수 후보도 서로 자진 사퇴하십시오를 얘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얘기가 잘 되겠냐라는 건데 일단 어젯밤에 제발 좀 두 분 좀 만나서 얘기를 해보시지요. 단일화 논의를 좀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러 갔지만 못 만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후보께서 내일 한독수 후보와 만나서 단판을 짓겠다고 발표를 하고 입장을 정한 것은 좀 늦었지만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오후에 만나서 두 분 사이에 빠른 시간 내에 대통령 후보 등록 기간 이전에 단일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내일 당원 상대 여론조사는 지금 시간이 아주 급박합니다. 그리고 내일 만나서 단일화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좋겠습니다만은 또 않을 경우에 대비해서 당원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 운영에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으셨죠? 일단 두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 참 좋다.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좀 제시를 해주세요. 그런데
전당원 여론조사는 전당원 투표는 예정대로 실시할 겁니다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김종혁 최고위원님, 그러면 지금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어떤 조건들이 아까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그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랬는데 못 받고 얘기 잘 안 되면 우리는 계속 이걸로 압박할 거야라는 취지로 지금 해석이 되는데, 여기 보면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버티면 국민의힘 마땅한 카드 없는 거 아니야가 경향신문 제목인 거거든요. 다른 카드가 있는 겁니까? 없죠. 네. 왜냐하면 그 당원 당규를 어떻게 바꾸겠다. 그 전국위원회를 열든가 전당대회 그다음에 오늘 또 이제 당원들 의사를 묻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몇 프로나 참여할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걸로 해서 뽑힌 후보를 쫓아낼 수 있는 근거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당원 당규를 바꿔서 어떤 규정을 만든다, 죄송합니다. 어떤 규정을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 같은 거를 내면은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뽑힌 그 김문수 후보가 훨씬 유리하다는 게 법조인들의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정도까지 가면 당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후보가 뽑혔는데 그 후보는 나는 내가 정통성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어. 네. 라고 하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당신 밀어준 건 이 사람한테 넘겨주라고 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한덕수 후보를 옹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면, 그래서 이게 소송전까지 간다면 그냥 선거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저렇게 김문수 후보가 버티면 또 당에서는 당대표가 직인을 찍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네. 나 직인 안 찍어줄래. 아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로 우리 당 후보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뭐 그렇게까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내가 정통성과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끌면 나한테 넘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여론도 점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준표 후보를 만나든가 혹은 안철수 후보를 만나든가 혹은 또 한동훈 후보까지도 만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 경선을 같이 뛰었던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을 같이 나하고 연대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싸워 나가겠다. 뭐 이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김문수 후보가 버티면 사실 답은 없다. 이걸 뭐 가처분으로 간다고 해도 이미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판은 버려야 되는 판이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또 뭐 대표가 직인을 안 찍어주면 국민의힘의 후보가 대선에 없는 건데 이게 또 가능한 얘기냐. 그러니까 사실상 마땅한 카드가 없는 게 맞다라는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선 시간은 나의 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후보 교체 공세에 버티는 김문수, 한 자진 사퇴 노림수 해석도 아까 살짝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끌면 결국 한덕수 후보가 자진 사퇴하지 않겠어라는 얘기인 건데, 아까 저희가 이성훈 변호사님, 시간은 결국 김문수 후보 편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시간을 끌면 한덕수 후보 입장에선 원치 않아도 자진 사퇴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건 맞죠. 10일, 11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으로 후보 등록하지 않으면 한덕수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이 분열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 없어서 사퇴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얻을 건 없죠. 본인이 단일화하겠다라고 해서 1위 후보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거니까 오히려 둘 다 명분이 없이 폭망하는 건데, 마치 그런 거죠.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에서 자폭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도 이제 자폭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김문수 후보를 떠나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참 무능함이 보여져요. 도대체 왜 국민의힘 후보를 국민들이 뽑아야 되는데 왜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김문수 후보도 억지로 만든 후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잘못됐고, 또 김문수 후보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너무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힘이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이 좀 정신 못 차린 거 아니냐라는
굉장히 쓴소리를 하셨는데 옆에서 김종혁 최고위원 살짝 한숨을 좀 쉬셔요. 짧게 말씀을 좀 해보시죠. 아니 뭐 그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만약에 부전승하는 후보를 인정을 한다면 앞으로도 경선할 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경선은 한쪽에서 진행되고. 네. 근데 그러지 말고 이 사람을 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이 경선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러니까 명분상에 있어서 그 한덕수 후보에게는 명분은 없어요. 네. 근데 김문수 후보는 또 그 없는 명분에 기대서 당선이 되신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떳떳하게 내세울 수는 없는 부분들이 약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가지고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어서 그게 좀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답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참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갈등이 갈수록 이 악화일로다라는 표현을 제가 지금 썼는데 오늘 오후 6시에 만날 예정인 거죠. 오늘 오후 6시에 얘기가 어디까지 진전을 볼 것인지 더 파국으로 치달을 것인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사법살인입니다. 상당히 좀 무서운 얘기긴 한데 무슨 얘기인지 기사 볼까요? 이재명, 조봉암, DJ 언급하며 사법살인 시도 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만 일단 봤을 땐 이재명 후보가 조봉암 DJ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사법살인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지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요 내용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또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같이 볼까요? 본인 판결을 조봉암 사법살인 DJ 사형 선고에 빗댄 이재명 후보다라는 또 제목을 뽑았어요. 본인을 조봉암 이 사법살인이랑 DJ 사형 선고의 본인 재판을 같이 빗대는 거 이거 아니지 않아라는 취지가 조선일보의 제목에 또 담겨 있는 거죠. 살짝 좀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조봉암 사법살인 대체 뭔데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봉암 이승만 정부 때 농림부 장관, 국회 부의장을 지냈었죠. 그런데 이후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맞서서 대선에 출마하고 난 다음에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등으로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었는데 결국 무죄가 2011년에 와서 선고가 됐었죠. 이게 조봉암 사법살인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형 선고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란 음모 혐의로 체포가 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결국 무기징역으로 감염되고 나중에 석방까지 된 사건. 여기에 이재명 후보가 자기를 같이 빗대서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이재명 후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조봉암 사법살인 됐지요? 네. 김대중은 왜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받습니까?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김종혁 최고위원님.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러니까 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사법살인 시도가 있는데 난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때 비교해야죠. 저분들은 조봉암이나 김대중 이 두 분들은 뭐 누가 봐도 정치범이시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이거 선거법 위반이고 나머지 범죄들은 굉장히 파렴치한 범죄들이에요.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성남 FC 그다음에 법카 유용 이런 건 정말 파렴치 범죄들이에요. 거기다 어디다 조봉암이나 DJ를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저분에 대한 재판 언제 시작됐습니까? 문재인 정부 있을 때 다 시작된 거 아닙니까? 같은 정권에 있을 때 시작된 거잖아요. 그거를 정권이 바뀐 다음에 그 다음 정권이 자기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수사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재판을 벌였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문제가 돼서 그리고 그 논란이 된 것도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터지기 시작했고 기자들이 추적을 하면서 백현동 문제도 밝혀내기 시작한 거고 그 성남 FC라든가 법카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양심 선언을 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불거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조봉암, DJ 뭐 이런 분들을 빗대는 거, 물론 이제 뭐 당내에서도 그 이재명 대표가 그 DJ보다 더 훌륭하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으니까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저분이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굉장히 똑똑하세요. 만약에 누가 봐도 저게 억울한 판결이다라고 얘기하면 지금쯤 정말 완전히 달라졌어야 돼요. 지지도가 확 오히려 치솟았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대법원 판결 난 이후에 저분의 올라가던 지지도가 꺾였잖아요. 내려갔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렇게 주장하시는 건 온당치 않다라고. 이승훈 변호사님. 그 보니까 조봉암 선생님도 그러고요.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러고요. 그때는 중범죄자였어요. 그 당시에는 뭐 사법살인에 의해서 중범죄자가 되고 사형을 선고받은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조봉암 선생님은 무죄가 나왔고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결국에는 무죄였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꾸 중범죄자라고 하는데 아직 판결은 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한번 보십시오. 검찰이 3심까지 가지고 왔는데요. 김문기 씨 아냐 모르냐 가지고 간 거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협박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국민들이 다 판단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총선에서 0.73%로 패배했잖아요. 이건 국민이 정치적으로 판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죠? 계속 야당 대표 수사만 하고 정적 제거만 하면서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했잖아요. 이거 더 이상 이런 것 가지고 야당 하지 말라 이런 거거든요. 이제는 과거의 조봉암 선생님처럼, 과거의 김대중 선생님처럼 억울하게 사형까지 선고받았지만 다 무죄가 나오고 대통령이 됐듯이 이재명 후보도 자신이 새 나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재명 후보의 얘기가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두 분의 얘기가 완전히 다르죠. 네. 근데 지금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어떤 굉장히 사법 살인이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기사 볼까요? 민주당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 강행, 법 발효된 이재명 면소다. 면소라는 거, 그러니까 이 처벌 조항 자체가 없어져서 처벌을 할 수 없게끔 되는 게 면소인 거죠. 오늘 행안위가 열립니다. 행안위에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한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좀 볼까요? 이 개정안은 선거 후보자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더라도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을 보면 이승훈 변호사님.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지금 현재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 사안인 건데 이거 개정해서 일단 이 본회의 올라가기 시점까지 놔두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바로 통과시키면 면소로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도 뭐 이런 방식 자체를 처음부터 원한 건 아니었지만 네. 지금 어떤 검찰의 행태 저걸 3심까지 가지고 간다. 그리고 또 법원이 너무 비상식적으로 판결을 했어요. 사실상 전원 합의체 회부하고 3일 만에 유죄를 10대 2로 판결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비상식적이고 결과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없애가지고 그냥 국민의힘 후보를 그냥 거저 당선시키겠다는 정도 수준의 사법부가 적대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검찰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요, 검찰은 야당 후보를 무조건 다 제거할 수 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보십시오. 장모가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라고 했는데 피해준 게 확인됐잖아요. 그러면 당선 무효형이고 국민의힘은 400억 정도를 반환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4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라고 했는데 이 손해도 주가 조작범들이 보존해줬고 23억 이익을 봤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만배 씨와 전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친분이 없는 정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또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자나 패배한 당은 다음에 피선거권을 잃게 되고 다음에 400억의 대통령 선거 자금을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절대 이건 법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이재명 후보만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뭐 지금 그 법조항으로 따지면은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뭐 다른 이 사람들은 다 적용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 법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김종혁 최고위원님. 총통제 국가에서나 가능한 얘기죠. 히틀러가 그렇게 했거든요. 히틀러가 집권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입법, 사법, 그다음에 행정권까지 다 장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요. 마음대로 붕어빵 찍어내듯이 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자기가 미워하거나 자기가 제거할 사람들을 다 법조항을 만들어서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했기 때문에 아야 소리도 못하고 다 끌려갔어요. 그래서 다 독재국가로 만들어갖고 그래서 2차 대전을 벌인 거 아닙니까? 저게 삼권 분립이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입법부가 자기 법이라는 게 합리적 판단과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자기가 해당되는 거, 재판도 자기와 관련된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재척 사유가 돼서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대통령 후보가 본인과 관련된 것들을 다수를 동원해서 법을 만들어서 본인이 면소를 받겠다? 이게 도대체 삼권 분립 국가에서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건 저는 그냥 총통제 국가로 가는 그런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저런 짓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겠구나, 민주당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네. 지금 이거 히틀러가 하던 짓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이게 필요한 법인데 다만 시기적으로 좀 오해를 살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승우 변호사님, 이게 대선 끝나고 이재명 후보의 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추진할 수 있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게 법안이 올라오면 당연히 통과를 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필요성이 아까도 말씀드렸고요. 야당 후보 제거,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 제거, 피선거권 박탈이 너무 쉬워지는 거잖아요. 뭐 김문기 씨 아냐 모르냐 가지고 3년간 재판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너무 웃긴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트럼프에 한 번만 보면요. 미국도 트럼프가 대통령 된 이후에요. 바로 다 공소 다 취소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트럼프가 미국을 잘 이끌어야 되기 때문이고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결국 트럼프 예를 봐라. 지금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대통령이 되면 사실상 결국 기소 중지, 재판 중지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오늘 이 건과 법사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이 있죠. 이게 좀 논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